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아들 하나가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내년에는 새 식구가 되는 셈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줄곧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가사와 육아만 담당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별로 힘들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임신 중인 상태로 아들을 돌보면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것을 힘들어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4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남편과는 신혼처럼 매우 사이가 좋고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게도 이런 봄달이 다 있구나 하고 한 번씩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 하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혼이었고 남편도 엄연히 따지자면 결혼은 처음이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처럼 오래도록 살았어요. 물론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결사고 결혼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재혼한 스토리를 꺼내자면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사연부터 알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둘 사이만큼은 정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운영해오던 가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매출도 엄청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결혼 직후부터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직원 급여도 못 주게 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티를 내지 않아서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가게를 들렀다가 다른 때와는 다른 분위기에 매우 놀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가게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어요. 남들은 결혼을 하면 그 상대 배우자의 기로 인해서 운이 상승한다고들 한다는데 이건 필시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보지도 않았던 전 남편과 저와의 궁합을 보시기 시작했고 이곳 저곳으로 유명하다는 점집들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런 후 결론은 딱 그거였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상극이라고 했어요. 제 기운이 남자 기운을 찍어 누른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랬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미쳤지. 왜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주라도 한번 봤더라면 니들 결혼을 막았을 것 아니냐. 어머니, 어디서 그런 미친 소리를 듣고 하나만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소리를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자 또 그러셨어요. 너도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험하다는 점장이들 가서 만나봐라. 그래도 우리 현수가 너를 만나서 가게도 바로 차리고 손님들도 많아서 좋다 싶었는데 아니란다. 너랑 현수는 아니래. 현수가 지금 망하게 생긴 것도 다 네 탓인 게야. 알아들었냐?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막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현수씨 가게가 잘 안 된 거는 사실이지만 괜히 그 탓을 저에게 돌리지는 마세요. 제가 현수씨 가게에 돈을 보태기만 했지 운영을 한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전 남편의 가게가 망해가는 바람에 저나 전 남편도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참 미웠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를 멀리 했어요. 그렇지만 시작부터 잘 나가던 가게가 갑자기 잘 안 되는 바람에 원인 분석에 나섰던 전 남편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결국엔 가게 문을 닫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폐업하면서 상당한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한두 푼 하는 돈이 아니었는데 그 일로 전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슬슬 시어머니 하셨던 말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손님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겠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어요. 자신이 힘들어지니까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대상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만만하고 만만한 저였던 거예요. 그런 전 남편과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저는 일부러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남들은 결혼식만 올렸다 하면 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던데 어째서 너희들 아직 3년이 다 넘어가는데 소식이 없냐?
너희들이 안 맞긴 안 맞는 모양이야. 남들이 다 가는 애도 하나 못 맞는 거 보면 말 다 했지. 그것도 며느리인 제 탓인 양 그랬어요. 며느리는 동네 북이냐 이리저리 북을 쳐대는 꼴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앞에서도 그런 분이 제가 없는 곳에서는 재수없이 사주팔자가 상극인 여자를 만나서 힘든 거라며 얼마나 전 남편 앞에서 세뇌를 시켰겠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는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을 꿈꾸긴 했어도 감히 실행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제게 와서 그랬어요. 너 때문에 현수가 저렇게 되었는데 넌 밥이 목구멍이 잘 넘어가던. 급한 대로 네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와라.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빌려오겠냐. 딸도 자식인데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어머니가 현수 씨를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 그럼 내가 현수한테 돈을 빌려주면 네가 현이 결혼식 비용을 다 대줄 거니? 네? 제가 왜 아까시 결혼식 비용을 대요? 그럼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그나마 현이 결혼할 때 쓰려고 현이랑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긴 있다만 그 돈으로 현수가 진 빚을 일부라도 갚는 데 도와주며 네가 현이 결혼식 비용을 대줘야 할 것 아니겠냐? 신우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한테도 돈이 있겠어요? 돈이 있었으면 친하게 현수 씨 빚 먼저 갚았겠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누가 너보고 돈 달라고 했냐? 네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서 우리 현이 결혼식 비용을 대라는 거지. 말귀도 못 알아듣네. 뭐예요? 그게 할 소리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니랑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가만히 불구경하듯이 하려고 했냐? 내 아들이 너만 안 만났어도 이러고 살진 않았을 테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랑 어머니 아들이랑 안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죠 뭐. 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한 거니까 위자료는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막상 그때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조금 수그러지면서 탈레듯이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내가 거듭 말하지만 희연이랑 지금 동갑인 박서방네 집안이 웬만한 알부자가 아니야. 그리고 박서방도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뿐인 줄 아냐? 희연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지금 많이 아프대. 지금 나랑 희연이가 그 박서방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죽으라고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빨리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박서방이 딴 맘을 먹어봐라.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라도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웬만한 돈 갖고 그 시험에 눈에 들겠냐? 그니까 친정에 가서 돈만 빌려온다면 어떡하든지 결혼식 올릴 테니까 걱정 말고 돈 좀 빌려와라. 알았냐?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까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신혼집에 전세보증금에서 가게 보탰던 제 돈을 회수했습니다. 그 수년이 흐른 뒤에 제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냐며 깽판 치러 달려오셨어요. 그것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저도 뜻밖의 하객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진짜로 하객인 줄 착각했으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축하를 받고 있던 내게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이수진이가 아니냐? 현수야, 수진이가 맞지 않니? 그러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 결혼을 축하러 오셨어요? 이왕 오셨으니 사진 한 판이라도 찍고 가시죠. 놀라서 어리 빠진 사람처럼 얼어붙은 전 남편 어머니를 전 남편이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때서야 그 내막을 알았어요. 전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전 신이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남자가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동거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도 전 남편의 여동생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름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 남편의 여동생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했어요. 동거하던 그 여자와 그 어머니가 함께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네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네가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살 판인데 정말 빨리 안 죽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이러다가 먼저 늙어죽는지 누가 알겠냐? 엄마, 그러게 말이야.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좋겠는데 아직도 정신이 말짱해서 나를 안 보려고 하지 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차라리 치매라도 걸리면 얼마나 좋아. 그때 이후로 내쫓고 혼자 살다가 남편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용히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대신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혼을 한다는 말에 대뜸 달려왔던 거였어요. 동거했던 그 세월이 있는데 다시 정이 붙을 줄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 최대의 복수였어요. 제가 재수가 없고 전 남편과는 상극이라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다더니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의 남편과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하는 일이 갈수록 잘 되고 있네요. 남편을 만나려고 제가 그렇게 돌아서 왔나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고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